자, 하겠습니다. 자, 전번에 이제 외계 생명체 탐사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다가 이제 못했잖아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좀 종합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체인데 왜 또 안 나와? 아이씨, 잠깐만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는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지만은 지적인 생명체, 우리 인간 같은 지적인 좀 인간과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티 같은 존재를 뭐 찾는 거지. 물론 박테리아 같은 거 찾는 것도 엄청 혁명이긴 하지만요.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아닌 단 현재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찾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액체 상태 물이다. 아니, 사실 외계 생명체를 가장 찾기를 원하는 대상이 어디 화성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979년인가? 그때 이제 바이킹이 1, 2호로 보냈어. 미국이 성공했어. 착륙 성공했어요. 일루시스로 이제 화성에 착륙한 게 이 애인데, 얘네들이 뭐 했냐면은 생명체 탐지 장치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생명체 있냐 없냐를 바로바로 탐지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직접적인 거잖아. 근데 없었어. 전혀 찾아봐도 이게 생명체 징후가 없더라. 호흡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나오는지, 아니, 광합성 해가지고 산소가 나오는 이런 존재가 있냐, 없냐, 그걸 찾는 거였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 생명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뭘 찾자. 사실 이거 찾는 거지, 지금. 아직도 이거 찾고 있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화성에서도 지금 액체 상태 물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얼음 상태에 수증기는 있는데, 결국엔 찾는 건 얼음 상태, 액체 상태 물이다. 물은, 비열 아세요, 비열? 비열은 이제 물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크기 때문에 많은 열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양의 열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좋은 용매,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 탄생 진화에 필요한 환경을 공부한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를, 즉, 여기서 이제 나오는 골디락스존, 이런 영어로는 생명체 가능 지대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는데, 중심별 주위에서 물이 액체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영역이다 해가지고, 혹시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주기활성 해가지고, 별의 광도들을 해가지고 등급을 7개 나눴어요. 그래서, O, B, 미나님, A, 네.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 지금 저희 PDF 나눠주신 거 각자 보나요? 아니면 화면을 공유해 주시나요? 일단은 제가 보고, 제가 아직 보내긴 보냈는데, 그거 봐도 상관없어요. 네, 일단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네네, 네, 하고 화면에 계세요.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신 말씀, 나온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안 했구나. 네, 정신 좀 봐라. 제가 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저도, 이게 지금 네, 아, 화면이 1번 빨간. 이랬구나. 보이시죠, 이제? 그렇게 공유되는구나. 2번 그러면은 레코딩도 미나님 얼굴만 됐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한지 오래 안 됐어요. 그게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그게 지구가 아닌 단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체 하는 건데, 어떤 생명체? 지적인 생명체를 찾는 거다. 지적인 존재, 우리 인간처럼. 하는 이제 문제는 액체 상태의 물을 찾아야 된다. 왜? 옛날에는 진짜 쟤는. 싸웠어. 직접 생명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별로 소구도 없더라고. 언제 찾을지 몰라요. 여러분하고 세티 프로젝트 들어본 적 있죠, 세티. 생명체 전파 전파 탐지해가지고 생명체 찾는 거잖아요. 네, 들어본 적 거의 있어요. 실패했잖아요. 요즘 안 해요, 이거 거의 이제. 민간 과학자들이 조금 하는 수준이지, 국가적으로 이제 기이 끝났어, 이미. 우리나라 이명현. 그런 건 이제 더 소득이 없고, 뭘 찾야 되냐? 결국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곳을 찾으면은, 그나마 생명체 있는 곳이 찾기 쉽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이 잡혀가지고, 왜? 물은 비열이 크다. 즉, 열 용량이 크다. 그래서 많은 양의 열을 오래 봉헌하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물이 끓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영배, 즉, 거의 대부분 물질을 녹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탄소 기반이잖아요. CHO, 그게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된 탄소 중합체잖아요. 잠깐만요. 야! 아주 우리 고기 담은 그릇을 아주 설거지를 해줬어요, 아주.
아, 진짜. 근데 좋은 용매다. 그래서 생명체 진화 탄생에 필요한 영역을 제공한다. 이게 결국 뭘 찾는 거다? 물 찾는 거예요. 지금 퍼서비런스가 지금 화성에서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뭘 찾고 있잖아요. 물 찾는 거예요, 지금. 물 어떤 상태? 액체 상태. 아니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탐지하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돈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여러 가지 자료가 생겨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 생명체 가능제, 이름하여 골디락스존. 보통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별 부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영역이다 해가지고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이게 우리가 그 광도 해가지고 7개로 나눴잖아요. 기억나 안 나죠, 그죠? 너무 오래됐다 이거. 가장 밝은 게 O, B, A, F, G, K, M 해가지고 자 지구 그중에서 태양은 뭐다? 지형이다. 지형 중에서도 두 번째로 밝은 G2 V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아, 이 학생들도 뭐, 지난주에 공부한 거 이야기하려면 생각 전혀 안 난대요, 이들은. 안 배웠대, 무조건. 항상 그래.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중심별이 만일에 주기혈성, 굉장히 활발하게 타고 있는 별이면은, 이 중심별 질량이 크면은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강도가 크다는 것은 엄청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중심에서 멀어져야지, 당연히.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지금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왜, 지구하고,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지만은, 지구는 금성하고 화성 사이가 이 생명체 가는 구역이야. 거기에 누가 있어? 지구가 있어. 오, 아주 신기하게. 이게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구는,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조건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좀 이따가 우리 우주의 역사, 우주의 그 미래에 대해서 좀 할 건데 만일에 주기율성이 적색거성으로 바뀐다.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10억 년 후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주기율성인데 그럼 중심별이 크게 커지면서 광도 커진다. 그래서 생명 가능성은 주기율성보다 더 멀어지게 되지. 나중에는요, 우리 지구하고 금성 사이가 생명체 가능성이잖아요. 나중에는 한 목성 주위가 생명체 가능 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구는 당연히 생명체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지. 대략 한 10억 년 후에. 그리고 이제 별과 행성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은 또 행성의 표면가 높아가지고, 표면 온도가 높아서 물이 모두 증발한다. 그리고 넘으면 당연히 표면이 낮아가지고, 여기 지금 뭐 수성 같은 경우는 밑에 뭐죠 이따가 그래서 표면도 너무 올려면은 표면이 낮아가지고 고층에서 얼음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태양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생명체 가는 구역인데 태양 질량 1이다 그러면은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해가지고 여기가 해왕성이잖아요. 해양성, 명왕성은 마이너스 한 200도 정도 돼요. 이게 엄청 차갑지. 아니, 수성은 이제 거의 태양 맞는 곳이 200도.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금성은 뭐, 혹시 기억났어요? 금성이 몇 도인지? 470도, 500도. 근데 요즘 뭐 온도 떨어지고 있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생명체, 태양계에서는 그 금성하고 화성 사이가 딱 생명체 가는 구역이야. 그런데 만일에 여기가 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여기로 가는 것은 FG, KM 되겠고 여기는 뭐 굳이 따지면은 F 그리고 OBA, B형 더 커지면요 생명체 가는 구역이 더 밑으로 가게 되고 그 M형이면 더 앞에 가게 돼.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M형 얘네는 적색 외성 정도 돼요. 굉장히 작아 별 자체가. 그러면은 얘네는 좋은 거냐? 얘네는 뭐 아주 앞에서 그 생명체 가는 구역이 생기냐? 그것도 아니야 또. 왜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성력? 쉽게 말해서 그 우리 지구로 따지면은 밀물하고 썰물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시지? 이게 달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물이 높아지는 밀물 그리고 낮아지는 썰물이 생기잖아요. 조석 간만에 할 때 그 조석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 별하고 행성하고 너무 가까이, 맞아요. 진짜 그 말이 그거예요. 달이 끌어당기니까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니래, 이게, 금성, 아니, 뭐냐, 그, 행성이, 그 생명체 가는 게 아주 앞에 있어 보이면은, 이 별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마치 지구와 달이 돼버려. 그럼 이제 그, 지구가, 아니, 그 생명체 가는 구역이 그, 달같이, 달 같은 환경이 돼버려. 그러면 생명체가 있을 환경이 거의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조건 앞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당겨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구는 특별한 뭐 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진짜 아주 적절한 위치에 그 생명체 가는 구역이 있고 또 생명이 있어도 생명체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 발견도 못했어 지금까지. 희한하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행성의 조건 뭐냐? 일단 생명체 가능치 위치래 1번이에요. 그래서 왜 액체 상태 물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래. 나사에서도 항상 이게 궁금한 고민하는 게 그거지. 아니, 우리가 그 탄소 기반,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처럼 탄소 기반으로 된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생명체는 메탄, 그런 엄청난 가스에서 사는 것도 있고, 한 200도, 100도, 200도의 극악의 조건에 사는 것도 있긴 있어야지. 이름하여 고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처럼 아주 특이한 생명체로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기억하는 게, 그때는 제가 천문학 진짜 관심 없었는데,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어. 무슨 생명체 발견했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평균 기온 100도, 200도 평균 온도 100도, 200도 사는 생물이 있다. 이걸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런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좀 낚시성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랬잖아. 나사가 연구비가 부족하구나. 연구비 주란 얘기구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하여튼간에 그래도 어차피 탄소 기반이니까 탄소 기반 생명체가 있을 거 찾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생명체 가능이 있더라도 중심의 질량이 적당해야 된다. 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구의 이제 나이를 보통 이제 45억 년이라 하잖아요. 근데 태양의 나이는 50억 년이야. 근데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할 거예요. 여기 위에 아까 그림이 있어. 태양은 G형이야. 근데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B형 같은 경우는요. 태양의 별의 수명이요. 여기는 50억 년이라자. 그럼 앞으로 50억 년 더 타. 그러면 거의 100억 년이야. 근데 얘네는 거의 수백만 년. 태양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45억 년 동안 인류가 생명체가 진화해가지고 인간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다른 이렇게 짧은 편에서는 이게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맞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 왜? 크면은 중심에서 많은 에너지 만들어가지고 별의 수명이 짧아지니까 몇백만 년밖에 안 되니까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부족해? 근데 중심별의 질량이 작은 건 아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밑으로 가면 이제 작아진다 했잖아. 수명은 길어진 거 맞는데 얘네들은요 태양이 100억 년이면요 얘는 얼마나 될까 곱하기 10하면 될까요? 그 정도 돼야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생명체 가능지대가 중심에 가까워지면요 별의 중력을 너무 받아. 그러면은 행성이 자전주기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 같아져. 거의 금성꼴 된다는 거야. 금성이 하루가 되는 날수가 240일이에요. 거의. 근데 1년이 얼마 224일이야. 1년이 더 짧아. 금성은. 얘네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짧아도 안 되고 별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 적당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엄청 쉬울 거예요. 적절한 대기 존재가 왜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지구 대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굉장히 층으로 돼 있어요. 이게 특히나 성층권에서 이제 오존층 있잖아요, 오존층. 오존층이 이제 막아주잖아요, 자외선. 그러니까 이거 차단해주죠, 이제. 그리고 적절한 두께의 원소력과 이렇게 해가지고 행성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돼. 달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야. 지구는 대략, 18도인가? 15도인가? 하여튼 기요. 근데 지구는 몇 도예요? 20도 정도 돼요. 15도에서 20도야. 이게 지구가 훨씬 따뜻하니까 생명체가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있을 때,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 화성, 테라포밍,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자 그 얘기 엄청 하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있냐, 없냐?
화성은 그 양이 거의 없거든요.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쓸려나가. 어디에? 태양풍에. 근데 지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왜냐면 자기장이 엄청나게 버티고 있으니까 태양풍이 와도 잘 막아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는 그 아주 화려한 오로라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든지 누가 있어야 돼? 달이 있어야 돼. 달이 없으면은 이제 지구가 좀 혼란스러워진다고 뭐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생명체가 아예 못 살 정도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달은 어떻게 생긴 거야? 하면 또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 진짜. 이게 중간에 그 어떤 행성이 지구 지나가다가 걸린 거야? 아니면은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거야? 뭐 하여튼 말이 많아요. 하여튼 간에 달 때문에 지구는 행성이 자연축, 즉 23.5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 하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또 자전축 형사? 지구는 몇 도예요? 아, 이거는 근데. 적당히 그려져 있어야지, 이게, 우리 지구는 23.5도잖아요.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23.5도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태양빛이 오면 태양빛이 잘 퍼져나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요. 근데 뭐 90도 되든지, 선항성이 90도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온도차가 엄청 심해지니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뭐 적어진다, 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뭐 외계행성 얘기할 때 맨날 생명체 있냐 없냐 얘기 하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 생명체 찾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아예 못 찾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주 팽창하고요. 빅뱅우주론하고, 이제 이거 여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바로 그, 우주의 역사? 우주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암흑 에너지 가야 되지, 그치?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오늘 다 부른 사람이 아. 자, 이 에드윈 허블이 만든 허블 법칙 얘기하는데, 사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허블이 물론 발견하겠지만은, 그 전에 누가 이제 정리했냐면요, 벨기에의 그, 카톨릭 사제이자 수학자였던, 천문학자였던, 조르주인가? 르메트르. 르메트르 맞나? 이름이 헷갈리던데. 하여튼,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먼저 발견했는데, 사실 이제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발견했더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허블만 기억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로우 오브 허블 해가지고 허블의 법칙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굳이 천문학에서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그 법칙을 이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허블이 외부 은하 스펙트럴 관측한 이유가 전번에 얘기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의 그게 있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원래는 성운이었다. 이게 별구름인 줄 알았는데, 저게, 알고 보니까 실제로 별이 엄청나게 많더라.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안이 들어있는 거냐, 아니면은, 밖은 외부 은하냐 하는 것을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이 천문학계 고민하다가, 허블이 이 스펙트럼을 관측해 보니까, 자, 대부 은하에서 뭐가 발견했다? 적색편이도 외계행성 때 했죠. 적색편이가 나타났다. 이거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게 나간다. 이거 아니야. 죄송해요. 통화기가 안 된대요. 하여튼, 대우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 멀어지고 있는데, 근데 또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는 왜 그렇게 울리지? 이렇게, 우리하고 나중에 이제 40억 년 후에는 이제, 40억 년? 그때쯤에면 이제 우리 은하랑 합쳐진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외부 은하 스펙트로 나타나는 흡선 변화량을 델타 남다라고 하는데, 이게 남다가 파장이에요. 파장 변화량이야. 관측된 파장하고, 원래 흡수된 파장하고 이제 빼준 값인데, 간단하게 계산해요. 근데 이제 흡대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외부 은하, 다른 은하의 흡대 속도는, 비속도가 보통 3 곱하기 10의 5승 km거든요, 시속. 이거에다가, 자, 원래 흡수된 파장에서 파장 변화량을 곱해주면은, 외부 은하의
그 후퇴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 계산하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거 계산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나 스펙트럼 보면은 일단 여기서는 뭐 적색 편이 뭐냐, 편의가 뭐냐, 뭐 이것만 좀 궁금하면 되는데, 멀리 있는 은하에서도 파장 편이랑 크더라. 그래서 이게 흡수 스펙트럼인데 얘네 3개 있잖아요. 선이 3개 있잖아요. 근데 원래 파장값이면 400, 500, 600 이렇게 있는데, 먼 은하는 여기서 더 나가. 더 이게 퍼져나가죠. 오른쪽으로, 적색 쪽으로. 매우 먼 은하는 무슨 소리지? 매우 은하는 더 원래 파장값에서 더 많이 적색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색편이고, 반대로 청색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 이렇게 오는 거 있어. 그럼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에서 흡수하는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길게 나타난다. 그럼 적색편이야. 아, 그러면은 이 A하고 B가 있는데 A, B가 다 어떻게 된다? 우리하고 같이 멀어지더라. 사실 이제 허블도 이거 발견해 놓고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얘네들이 멀어지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은하들이 스스로 A하고 B가 스스로 이게 움직여가지고 멀어진 줄 알았거든. 솔직히 그런 줄 알았어요. 당신이 이제 그렇게 막 이게 정립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허블조차도 은하들이 이게 스스로 멀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후퇴하기 때문에 멀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하더라? 알고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니까 이게 애들이 멀어지더라. 그게 걸리죠. 발견한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아, 우주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은 우리 우주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팽창하는 우주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 크게 나타난다. 이거는 적색편이 클수록 외부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아, 도대체 어디서 올린지 모르겠네.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속도가 빠르다. 뭐, 그 말은 똑같고요. 이래서 이제 발견한 게 하우블의 법칙 또는 하우블 르메트리의 법칙이라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하우블 상수라고 나오는데요. 아, 이거 각도 너무. 물론 저도 안 지키지만은. 자, 허블은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해서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 거리 R에 비례해서 커진다. 그래서 이걸 허블 법칙 또는 허블 르메트리 법칙이라 하죠. 미국에서는 허블 법칙을 해요. 신경 안 쓰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속도는, 즉 후퇴 속도는, 자, 그 은하 간의 거리하고 허블 상수를 곱하면은 그 후퇴 속도가 나오더라.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이제 뭐냐면은, 혹시 PC 기억나세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한 거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예. 이게 이제 PC가 이제 파섹이잖아, 파섹. 이게 1파섹은 3.26광량이죠. 거기다가 뭘 곱하면 M이니까 곱하기 100만을 곱하면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메가파섹이라고 부르면 돼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거지. 즉 1메가파섹당 1메가 여기 나오잖아. 100만 PC 그러니까 약 326만 광년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1메가파섹당 우주의 팽창 속도 이제 초속 몇 킬로를 가느냐, 초속 몇 킬로 가는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 걸 나타낸 거지. 그래서 이 기울기, 자, 거리 점점 그 점들이 이제 100만 년, 200만 년, 100만 파스, 200 파스, 400, 500 갈수록 후퇴 속도가 점점 또 빨라지는 거야. 라고 이제 발견한 거죠. 그 기울기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일정하다. 그래서 그게 뭐다?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허블 상수요. 매년마다 관측을 따로 하거든요. 계속 하거든요. 매년이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씩, 2번씩 하는데 사실 맨날 바뀌어요. 일단 여기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프에서 기울기, 거리 대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인데, 이건 기울기가 클수록 허블 상수가 커진다. 즉, 그 후퇴 속도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허블 상수는 가축들, 정각들 맨날 달라집니다. 맨날 바꿔져가지고요. 최근에 연구하면 허블 상수는 약 1메가파섹당 초속 68km로 이동한다. 여기 나왔죠. 은하의 거리가 1메가파섹 들어갈 때마다 은하의 속도가 초속 68km씩 증가했는데, 사실 이것도 최근 게 아니야, 진짜. 이거는 옛날 거야, 진짜로. 매년마다 갱신한다니까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에서 더 빠른 속도 나가고,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외부로 보여줄게요. 맨날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 참고해요. 예. 이 정도 바뀐다. 그 수준이지. 이걸 정확하게. 허블 상수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맨날 위키백과에 다 나왔어요.
보이시죠? 아, 도대체 어디서 그리는 거야? 아, 무슨. 이 관측값이 어디서 나오냐. 아우, 좀 수학은 진짜 엄청난다. 수학, 물리는 진짜. 여기 보시죠. 여기가 이제 2022년 12월 20일이 이제, 얘는 뭐지? 여기, 사우스폴 텔레스코프, 여기서 이제 관측했어요. 이게 얼마나 60, 아까 똑같이, 단위는 똑같죠. 메가파섹당 1메가파섹 늘어날 때마다 초속 얼마만큼 넣는데, 아, 잠깐, 뭐야. 내가 뭘 만졌지? 뭐야. 잠깐만요. 27력. 아, 밑으로 가야겠다. 아,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이거. 한번 찾을게, 왜냐면 바뀌긴 바뀌었는데, 여기 70년대 뭐 100메가파섹. 근데 2022년 12월 가장 최근 값이 이제 여기서 이제 측정한 게 68.3 플러스 마이너스 1.5, 킬로미터 퍼 세컨드 메가파섹.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이거. 제임스 우주, 전번에는 터블 우주만 한 경 그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맨날 계산하는 거죠, 뭐. 사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우주가 아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이 팽창해서 은하 사이 거리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멀리 은하에서 더 빨리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우리 은하가 우리 중심이 아니고 중심은 없어요.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 사이 중심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어느 관측하더라도 은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역지생해가지고 원각으로 한다면은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주가 초고온 초밀도 상태 한 점에 팽창해서 온도 밀도가 감소했다. 즉 빅뱅으로인이 진짜로 맞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사실 이제 허블 상수도 빅뱅 우주론이 맞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고, 사실 더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 하고 어떤 우주론 있었냐? 여기 있다. 바로 나온다. 사실 그 빅뱅 우주론은 이게 이제 저도 있는 줄 알았는데, 빅뱅이란 말이 뻥 터진다 얘기잖아요. 뻥튀기 터지듯이. 근데 이제 빅뱅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중반 빅뱅 우주를 반대하는 그 중에서 누구냐면 프레드 호일이 TV 그 프로그램 나가지고 이제 설명해서 거기는 빅뱅 우주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그러시는데, 사실 조롱하는 의미는 이 프레드 호일 경도 이분이 귀족인데 그건 조롱하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냥 설명하는 뜻에서 그냥 빅뱅 우주 이런 단어를 썼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빅뱅 우주를 하는데요. 자, 허블 법칙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무슨 우주는 있었냐면 정적 우주론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왜 얘네들 왜 뭐 움직이고 뭐 축소되거나 뭐 폭발하겠냐, 그런 거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절대 이제 폐기됐고, 우주는 뭔가 바뀌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둘 다 팽창은 해요. 둘 다 팽창은 해. 여기 보면은 빅뱅 우주론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고온의 한 높은 점에 있다가 뻥 터졌어. 그래가지고 냉각돼서 현재 같은 우주가 되었다는 이론인데, 그러면 이제 뭐 빅뱅 우주론 이전에는 무슨 상태였냐 하면은 이제 과학이 할 말이 없죠. 왜냐면 과학은 일단은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알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주 빅뱅 이전에 어떤 상태였냐, 어떻게 뭐 우주가 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길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일단은 폭발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전자, 양성자 같은 입자들이 서서 결합해서 수소연이 생성되고, 이래부터 현재 이들은 모든 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상 우주론도 팽창은 해요. 얘네는 팽창 안 하는 거 아닌데, 팽창하는 양상이 달라. 그림으로 보면은, 잘 보이시죠? 여기도 보시죠. 빅뱅 우주론은 이제 시간이 지날 때 우주가 크게 커진다. 얘도 커져. 똑같은 건데,
가모프 등이 이제 보통 이제 주장을 많이 했고, 여기도 그래도 홀리격이죠. 근데 이제, 이 빅뱅 우주론은 물질의 총 질량은 이 폭발할 지점이나 지급이나 똑같아. 질량은 똑같고요. 다시. 질량은 동일. 근데 이제 뭐가 커졌어? 부피가 커졌어. 부피 증가. 그러니까, 그 대신에 밀도는 감소. 이렇게 되건데, 정상 우주는 좀 달라. 이거는 질량 동일한 게 아니라, 질량이 증가를 해버려. 뭐에 따라서? 우주의 부피 증가하면은, 질량도 같이 증가해. 그러면은, 밀도는 어떻게 해서? 밀도가 동일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더 재밌는 게, 우주에서 뭔가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 공간이 생기면은, 그만큼 멀지가 생겨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주 팽창 과정에서 우주의 총질량은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생긴 공간에 물질이 계속 팽창돼. 그러니까 다시 우주의 질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럼 밀도는 항상 동일해. 근데 이제 여기 빅뱅 우주는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다가 폭발하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물질이 이제 결합되고 나서 지금은 몇 도냐? 대략 2에서 3K 정도로 엄청 낮아졌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관측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정상 우주론은 계속 생겨나니까 우주 온도 항상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정상 우주론이 좀 인정을 받는 거 해서, 왜냐면 빅뱅 우주론은 좀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그 분위기 있잖아요. 최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저기 가면 우주가 뻥 터지는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대답해서 지금도 대답 못하지만은 마치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 또 하필이면 그런 분위기를 나니까 처음 인정을 못 받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지금 관측값이 그래도 뭐가 제일 맞다? 빅뱅 우주론이 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유력하다 해가지고 정상 우주 퇴출 당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일단 빅뱅 우주론이 이제 인정받는데, 그럼 왜 증거값이 뭐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이론을 뒷받침한 증거들이 관측됐다. 대표님 우주 배경 목사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빅뱅 후 38년 만년에 우주는 약 3,000K가 있어요. 이것 좀 자세하게 좀 봐줄까요? 잠깐만요.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 우주 배경복사 같은 거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할 일은 없고요. 중고등학교 때? 전 이거 대학교 지나서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고등학교 수업으로 언제 들어왔냐면은 2013년, 2012년 그때 들어왔어요. 그쵸, 그 전에 없었죠. 그전 당연히 없었지. 잠깐만요. 이게 저도 이거 10년 전에 공부했던 거 가르쳤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거 왜 안 나오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나오죠. 여기 1학년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여기 무슨 소리지? 밖에서 나는 소리구나 저게. 아니 이거 더 자세히 공부하는데 이거 빅뱅 후 우주 변화 입자 구조 해가지고 자 뚜껑 터졌어?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져. 기본 입자예요. 이 쿼크가요 6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다른 거 다 기할 필요 없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양성자는 쿼크가 얘가 음가가 마이너스 업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쿼크가 몇 개? 2개. 다운 쿼크가 하나야. 그러면 얘가 3분의 4 얘는 3분의 1이니까 빼주면은 3분의 3이 1이 돼. 즉 플러스 1이 된다 그 말이지. 다운은 근데 이제 중성자는 업이 1개 다운이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다운이 2개 돼요. 그러면은 0이 돼요. 음가가 0이 돼요. 얘네들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그 양성자는 또 곧 뭐냐? 수소 원자 핵이야. 수소는 양성 원자핵에 양성자만 있고 수소가 중성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많이 붙으면 이제 동위원소, 수소 동위원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2번인 헬륨. 아이고, 안 보이죠? 양성제 자체는 수소 원자핵이고, 그게 이제 박혀가지고 이제 결합돼가지고 만든 게 수소 원자핵. 그러놓고 이제 이 원자핵하고 이제 그 전자가 결합돼가지고 수소 원자 또는 헬륨 원자 만들어졌다. 이 순서로 됐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양성자, 중성자는 헬륨 원자핵은 약 빅뱅 후 3분에 만들어지고, 원자핵은 빅뱅 후 38만 대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증거가 있냐 했는데, 간이 대표님 우주배경복사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간단하게 약 3000K 때 우주가 엄청 뜨거웠는데, 점점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식어가지고 이게 원자가 형성되면서 옛날에는 이게 물질들이 이게 다 엄청 우리 무슨 뭐 밀가루 분진 엄청나게 가득 차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뿌옇잖아. 그거랑 같이 우주가 엄청 뿌였는데, 이제 얘네들이 뭉쳐져 가지고 입자들이 만들어지니까 우주가 텅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 사이로 이제 빛이 빛이 퍼져나가. 그게 바로 우주 백목사야. 그래서 현재는 우주 팽창에서 전 우주로 퍼져나갔다. 이게 이제 그래서 파장이 길어져가지고 메토까지 대략 2.7K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빅뱅은 38년 우주 온도가 3000K였는데, 이게 빛이 우주 팽창으로 점점 식어가지고 현재는 수 K 정도, 2.3에서 2.7K 정도 엄청나게 낮아져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올 것이다. 이게 예측을 했어요. 가모프가.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누가 이제 발견했냐면 핀제스 월리슨이 이제 발견해서 실제로.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이분들이 아니 전파만 환경 계속 데이터를 보는데 계속 지지직거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야 저 밖에 나가서 우리 전파만 환경에 비둘기 똥똥 치워라 했는데, 치웠는 대로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이게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 얘가 뭐야? 얘가 그 말로만 듣던 우주 백목사야. 이걸 발견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검출되는 약 7.3cm 파장의 마이크로 파장인데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이는 약 2007K 물체에서 방출하는 복사의 파장, 적석하고 파장이 일치했어. 아, 진짜로 발견됐어. 그래서, 진짜 우주 빅뱅 맞구나. 뭐 이렇게 발견된 거죠. 바로 나오네. 아니, 바로 나오네. 이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주 배경 목사를, 그러면 우주 반응경을 해가지고, 펜젤리스는 뭐 이런 식으로, 분포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조금 이제, 지도가 이제 천명이 나지. 근데 코비, 더블륨의 프랑크 이제 위성들을 어디다 보내냐면은 제임스 우주 반응경 아시죠? 150만 킬로미터의 L2, 즉 나그랑지 2를 보내가지고 관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사진이 찍힌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주 배경 목사에, 여기 프랑크가 관측한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거의 노란색, 주황색 계열이 온도가 조금 높은 거. 파란색이 온도가 낮은 거예요. 이렇게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더라. 이게 우주 배경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도, 그게 이제 원래는 수소 핵만 만들어졌는데, 이 양성자가 다 몇 개로 중성자가 박혔어. 2개로 박혀가지고, 이 중성자 2개하고 양성자 2개가 결합해서 가지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12개 비, 그리고 헬륨 원자는 하나 비니까 12대 1인데, 질량비는 얘가 헬륨은 4니까 12대 4. 그러니까 얘는 3대 1. 즉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 원자의 비가 3대 1이다. 그러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해봤더니 진짜 빅뱅 우주에서 말하는 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라고 하니까 빅뱅 우주는 이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조금 우주의 역사까지 하려면 조금 긴데, 조금 5분 쉬었다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하고. 하나님 오셨나요? 네, 제가 오래 했어요. 시작한다고. 민나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습니다. 네, 잠깐만요. 5명 오셨네? 5명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잠깐만 쉴게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하고 뒤에 거, 이거, 급평창 이론, 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완벽한 이론은 절대 아니지. 그 빅뱅우주론이 한계가 세 가지 문제를 보통 얘기하는데, 우주 비평선 문제, 우주 평평선 문제, 자기월구 문제인데, 다 어려워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지평선은, 우주의 지평선은 아시죠? 땅이 끝없이 펼쳐지는 게 지평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주 배경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시작에서 물론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시작점에서 하여튼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양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거는 희한하다. 아니 지평선 빅뱅 우주로 의하면은 우주 지평선 반대쪽 양끝의 지역은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도 없고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게 균일하게 다 나타나냐 뭐 그 얘기하는 건데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렵다 그거죠? 네, 이게 지금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2학년 거예요. 중2? 예, 고이. 고2? 근데 그래도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고2들 이런 거 고2면 뭐 네. 중2가 이걸 배울 리가 없죠. 이렇게 어려운 걸. 이걸 이해하면 이제 너 천재. 내가 좀 과학고 가야지 이제는. 하기야 고2는 나보다 당연히 똑똑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어려워요. 물리 문제 엄청 잘 풀어놨는데. 편평성 문제는 우주가 거의 이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공률이 나요. 우주의 공률 해가지고 우주가 우리 이게 굴곡진 거 공률이 하잖아요. 근데 우주가 보통 우리가 보통 말한양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왜 우주가 왜 이렇게 평평한 우주가 되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걸 이해 안 되는지 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이게 평평한 우주가 될 이유가 없는데 우주는 평평해야 공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빅뱅우주에서 설명 못하고 자기월동 문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우리 자석은 N극하고 S극이 있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극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있어. N극이 따로 있고 S극이 따로 있는 거 있어. 진짜로. 근데 실제로 그건 없어. 이론적으로 가능하대, 그게, 물리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빅뱅 우주에 따르면은,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은, 빅뱅 쪽에 많은 양의 자기 혈구, N극만 있고, S극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한 게 한 번도 없다고 그러죠. 왜 그냐? 이런 거. 예. 저희 5분 쉬나요? 아니, 하나 더 남았어요, 지금요. 이거 합쳐. 지금 쉬는 줄 알았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이론이 1970년, 79년에 급팽창 이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그게 우주가 빅뱅 우주론이 맞긴 맞는데 이게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완하는 이론이 이제 급팽창 이론인데 요즘은 이제 이거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이건 마주 말이 안 된다는 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이쪽은 거의 이론 물리학이니까 말이 많죠 당연히. 그래서 빅뱅 이후 약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마이너스 30초 사이에 사실 지금까지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우주보다 빛보다 빠른 건 절대 없어라고 그걸 인정하는데 그때는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우주가 갑자기 이렇게 팽창을 해버려가지고 실제보다도 더 많이 빠른 속도 팽창을 했다. 그래서 그 팽창 이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커졌다.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여기 사실 저도 설명하면서 어려워요. 이거 도대체 뭔 소린가 해야 진짜. 하루 이론이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우주가 그치 실제로 우주 지평선 이 정도고 실제로 이제 기존 빅뱅 우주는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우주가 이 정도 커지라 생각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커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빅뱅 우주로는.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우주 팽창. 실제 우주 팽창은 빅뱅 우주론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돼서 더 커졌더라. 그거는 이제 설명 못 한다는 거지. 사실은 초기 우주는 빅뱅 우주론에 생각하는 우주보다 훨씬 작았고 이게 갑자기 팽창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의 우주는 빅뱅 우주론 우주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 생각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일단 해보세요. 이거 질문을 해줘 그런가? 그 빅뱅 우주론이 정설인 것처럼 냈다가 한 작년 언제가부터 빅뱅 우주론 정설 아니라고 그런 거 맞죠?
아니, 원래 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아니, 다 원래 이쪽은요.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아니, 뭐, 그, 지구가 평평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뭐, 이 정도쯤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원래, 더구나 이쪽은 많이 이론 물리학이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빅뱅 이론도 그렇고, 여기 지금 그 팽창 이론 그렇고, 이게, 실제로 지금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재구성해가지고 만든 그 이론이라서, 뭐, 우리가 실험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뭐,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아직도 싸워요. 그 뒤에 나오는 또 이제 그 악몽 문제 있냐 없냐 가지고도 엄청 지금도 말이 많아요. 아직도. 왜냐면 아직도 실제로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네,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그 천문연구원에서 일하시던 분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물리학과 대학교 4학년 때도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안 배운대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이고, 맞아요. 놀랬어요. 특수는 배우는데 일반은 선택이고 대학원 대사 배우는 데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일반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 그게 물리학과 1학년 때 배우지 않을까는 생각이 그게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그게 대충 이런 거랑 당연히 그거는 고등학교 그 물리 2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재료로 공부하려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어려우니까 그거는 진짜로. 왜냐면은 그게 말이 역설이야. 특수는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니까 오히려 일반이 훨씬 더 어렵지.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일반적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있을 때 되잖아요. 아니 왜냐면 특수는 그 아주 한정된 그 파트에서만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솔직히 그게 더 쉬워요. 훨씬 더 쉬워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실험실에서나 일반 상대성이 되지. 사실 우리 그냥 이런 우주에서는 특수 상대성이 어떻게 보면 커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가 더 사실 더 어렵잖아요. 특수가 더 쉬워요. 특수가 더 그러니까 일반이 더 어렵잖아. 그렇지, 일반이 어려운데 훨씬 그게 어렵죠. 사실 우리 현실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물리학과 4학년 때도 안 배운다고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거의 되게 충격받았어요. 거의 뭐 우주론 이런 우주론 얘기니까 역시 저 우주론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의 역사잖아요. 그쪽 분야에 완전히.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이거 완전 가면 이제 천체 물리학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하기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이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건 어렵겠네요. 그렇죠. 제가 너무 딴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딴 얘기는. 하여튼 그래, 하여튼. 여기가 보통 어려워야지. 하긴 여기서 그래서 요즘 이 분야에서 노벨상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에서.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아주 우주의 역사를 밝히는 그게 엄청나게 쉬운 문제, 복잡한 문제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기도 엄청 간단히 나오잖아요. 뭐 엄청 복잡하게 나온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빅뱅 우주는 세 가지 문제점, 우주의 지평성, 우주의 평평성 문제,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내용 봐야 돼요. 내용 안 나왔잖아요. 일단 가속 팽창 우주를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이 대폭발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가속해.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 지나면은 길게 줄을 줘. 그럼 기울기가 작아져. 천천히 가속해. 이렇게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암흑물질, 암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사실 뭐 이야기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진짜 암흑물질, 암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력 때문에 중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도 감소하고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수십 개의 소신성은 우리 슈퍼노바를 해가지고 폭발하는 별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우주 팽창도 점점 빨라지는 다시 이게 빨라진다. 그래서 이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1A형 소신성 검색해 보니까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거의 일정하여 겉보기 등급을 특정하면은 저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주의 거리를 구하는 게 가장 더 어려운데 이런 거 1A형이 거의 엄청 먼 지역에서는 엄청 먼 범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준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측 결과를 보니까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면은 멀리 있는 1A형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가까이 있고 밝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는 더 어렵게 보인다. 얘들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팽창을 하는구나. 가속 팽창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짜 어렵다. 근데 그 생각만 합니다, 진짜.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가속 팽창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형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게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이동을 해서 그 후퇴하고 초당 아까 보니까 초당 몇백 킬로미터로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네. 그냥 죄송해요. 옛날에 그 그림자 등등으로도 거리는 측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속 팽창이 어렵다는 거라는 거죠. 그거 그 질문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거리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만약 태양계 거리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태양계는 그 안에 고정돼 있으니까 상관없죠. 얘네들은 특별히 변하지 않는데, 물론 계속 아주 미세하게 변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 범위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훨씬 멀리 있는 것은 도대체 얘네들이 얼마나 팽창을 하냐,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니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이게 거리가 예상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더 이게 더 많이 팽창을 하면은 이게 계산 구하기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요? 슈퍼컴퓨터 써야 돼요. 이 분야에서는 무조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만 하면 절대 불가능하죠. 뭐 그런 겁니다. 너 이제 학생들이 이게 도대체 이야기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 합니까?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려워 진짜. 네, 하여튼 좀 쉬었다가 3분 쉬었다가 하죠. 3분 쉬었다가. 네. 네, 아이고 저도 이제 숨이 차가지고. 또 쉬는 중에 안나님한테 안나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한국에 오셨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요. 진짜요? 네, 아직 3월 초에 오니까 또 멀었죠. 지수님은 안나님 뵌 적 있으세요? 저 없어요. 저 아마 영상으로 뵌 적 있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 네네. 없어요. 네. 사진은 네, 거기 얼굴 잘 올라갈 안 수도 안 보고. 우리 안나 씨는 얼굴 잘 안 보여줘요. 귀하신 몸이. 저는 못 보여드리는 바깥집이 너무 많아서. 안나님 저희가 3월이나 4월에 천문대는 아니고 천문 관측 갈 것 같은데 혹시 안나님 오시면 저희가 춘천인가 그쪽으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3월에 바쁘실 것 같긴 한데 중순 정도에 되시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말했던 지금 일단은 한국 와야지 좀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래도 운영진의 정모가 한꺼번에 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해봤어요. 그렇죠. 유진님 가시기 전에 안나님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가 제일 적합한가 해서 3월 또 말은 또 가시는 거 유진님 가실 때 복잡하실 것 같고 사실 안나님도 이제 3월 초에 오실나요? 그러면 중순에 바쁘시겠지만 어쩔 수 없. 네, 그냥. 안나님 언제 한국에 오세요? 학기가 3월이니까 그래도 3월 때는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다 말해. 하나님 그냥 채팅으로 말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영어로 해주셔도 you can write in English. 한국말 잘하시지 않나요? 약간 잘하실 것 같은데. 그쵸, 네. 저의 영어의 한 5배로 한국말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타입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 안나님 GPT 채설 이런 거 아니야. 유진님은 언제 가시는지 혹시 정해지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제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나가지고 3월 말쯤에는 나갈 것 같아요. 그 집주인이랑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일단 3월 한 달 동안은 빨리 프로그래밍 그거 강의하고 아이고. 네네. 그래서 4월에는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프로그래밍 강의할 장소가 부족하시면 네네. 저희 집 와서 하셔도 돼요. 되게 어디신데요?
아니, 저도 이사를 2월 말에 가는데, 네네. 지금 새로 가는 장소가 좀 당분간 살짝 좀 비일 것 같거든요, 낮에는. 그래서 위치는, 서초구인데 좀 멋이려나? 되게 어디신지 몰라가지고, 유진님이. 그게 그 집에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장소가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스터디 카페 같은데, 네. 같은데 따로 그냥 2시간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혼자 진행하던가 좀 조용한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집에서 하거나 약간 강의하는데 네, 강의 전달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 없게 할게요. 아니 뭐 상관없는데 혹시 불편하실까봐. 네. 요즘에 네, 스터디 말씀 너무 카페도 감사한데, 네. 아닙니다. 스터디 카페도 보니까 이제 그 방으로 된 데는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회의 때 말해야 되는 회의 때 갈 때 있는데, 네, 말씀 너무 감사한데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연락드리고 그럼 할게요. 네네. 네. 상황 한번 봐서. 그러면은 이어서 할게요. 아우 어렵네요 진짜. 이게 가장 마지막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도 이게 가장 마지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한 2번을 가르쳐봤는데 2번? 가르쳐봤는데 어려워합니다. 자 이제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 하고요. 우주의 뭐 미래 그 정도 하면은 정리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것도 혹시 암흑물질이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영어로 이거 영어로는 엄청 쉬운데. 다크매터. 네, 그렇죠. 다크매터라지. 이름이 이제 다크 메터라 하는데 이름이 왜 다크메터냐? 간단해요. 모르니까 다크메터야.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은 그 암흑 그게 잠깐만요. 손 아파라. 이게 암흑 성운 있어요. 암흑 성운. 이거는 다크 네뷸라 하는데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물질이 엄청나게 그 뭉쳐진 그 성운이고 이거는 이름이 다크메터지. 근데 얘네는 문제가 뭐냐면은 몰라서 그래. 몰라. 이거 도대체 뭐야? 존재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물질은 사람 몸과 지구, 별, 은하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을 이제 다 보통 물질이고,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야, 우리가 생각해본 것보다 이런 일반 물질이 진짜 별로 없더라. 우주가 생각보다 많이 비어있더라. 뭐,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지. 그래서 4제곱미터는 이거, 세제곱미터에 단 한 개의 양성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남일도 존재한다. 나머지는 뭐냐? 그게 이제 암흑물질을 하는데, 있긴 있어. 뭔가 질량이 있긴 있는데, 얘가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중력으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이게 아직까지 실체를 모르는 물질이 바로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보여줄게요. 한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이 진짜 있냐 없냐 가지고도 무슨 뭐 당연히 말도 많죠. 아니 이제 그래도 지금은 암흑물질이 그래 실제로 한다. 그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터넷 구글 찾아보면 암흑물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소리 음악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어디 또 음악 있는 근데 암흑물질이 네. 중량이 있는 거 처음 중량이 있어서 질량은 있어요. 예. 질량이 있어가지고 중량은 굉장히 있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뭔지 몰라요. 검출 안 되니까 문제지. 이게 여기 지금 은하단 이게 점들이 다 보이는 게 다 점들이 은하잖아요. 이게 푸른색이 아마 고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을 거야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게 당연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관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중력렌즈 현상으로 그냥 그 색깔을 유추해가지고 색깔을 붙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영상 이거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도 보면은 이게 시뮬레이션 이거 보면은 다크매터리 일반적인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크매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분포를 한다 그 말이지. 이게 이게 이렇게 있을 거야라고 예상은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도 참 없다 해가지고 사실 지금 뭐 여기 지금 뉴스 봐도 주요 뉴스 뭐자 한번 최근의 뉴스를 좀 봐볼까요? 자, 뭐 지구 자기장보다 30만 배 높은 자석으로 암흑물질 창건한다. 기초광역군이 미지 암흑물질 액시온 탐색 액시온이라 해가지고 1호 후보 얘가 이거를 지금 찾는 것을 액시온 찾아라 해가지고 이거 찾으면 노벨상 받을까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뭐 블랙홀이 암흑 에너지 근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거는 머리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기본 개념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문에 왜 암흑물질이 있다는 증거가 뭐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나선은하 공부했잖아요. 나선은하 중심부에는 질량이 대부분 모여 있어. 회전 속도는 은하의 중심, 이게 은하의 중심부에서 멀수록 이게 멀수록 느릴 거야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안 그래. 은하 중심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 그 말이지 실제로는. 즉 외곽에도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질량이 존재하는 뭔가 물질이 있다. 즉 암흑물질이 있다는 걸 존재하고요. 또 중력렌즈 효과. 여기 지금 밑에 이제 그림이 진짜 저거 어떻게 그거 저거를 능가 나오네. 저 질문 또 하나 있는데요. 해도 돼요? 질문 너무 많으시고. 해도 돼요. 그 은하가 회전할 때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것도 있고 볼록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지? 여기 아까 바깥쪽의 속도도 같다고,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네. 이 납작함과 은하 속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볼루티즈 갤럭시랑 네. 이 플래튼 갤럭시인가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바깥 속도가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납작해지는 거랑 이 볼록해지는 거에 차이가 있나요? 그건 지금 찾아볼게요. 그건 지금 생각 안 해봤고. 네네. 갤럭시의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네. 무슨 속도 때문에 뭐가 납작해지고 이렇게 부피가 있어지고 그게 뭐 차이라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도 제가 지금 그렇게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확인해볼게요. 나중에 제가 세세하게 저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은하 중심에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은하가 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 떨어질 거야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거의 똑같더라. 왜 그러냐? 얘네도 이게 은하 중심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도 엄청나게 많은 질량이 이렇게 추처럼 달려 있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또 중력렌즈. 암흑물질 공구하는 것은 이렇게 중력이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렌즈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은하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게 휘어져서 보이는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뭐가 어떤 큰 중력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은하단이 뭐냐면 은하단이냐면 은하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우리 은하는 천여자리 은하단,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들어있는데 은하 속도는 매우 빨라. 그게 은하들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은하단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은하들이 묶여있다. 이거는 암흑물질이 묶어가지고 얘들 추처럼 얘들 잡아당기고 있는 게 아니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은하의 실제 질량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질량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거죠. 이 암흑물질은 뭔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한다? 중력작용으로 물질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반대가 이제 다크 에너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력은 말대로 많이 뭉쳐져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주가 이렇게 중력이 엄청나게 크면은, 우주가 뭐 해야 되는데, 팽창이 아니라,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 반대로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더라.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다른 힘, 우주를 팽창시키고 커지게 하는,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우주의 성분이 이게 암흑 에너지인데, 왜 그냐, 우주 안의 모든 물질은 이게 중력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뭉쳐져야 돼.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주가 오히려 커지고 있어. 더 팽창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이거를 이게 중력을 이겨버리면, 암흑, 소리가, 주변 소리가 아주. 저 시끄러워요? 잠깐 아니, 미안해요. 아니, 주변 소리가 시끄러워서. 예, 하여튼,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그 물질의 중력을 수축해야 되는데, 반대로는 더 팽창하고 있다라. 그래서, 이거는,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주를 팽창시킨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흑 에너지를 이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주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 자, 급팽창 이론, 빅뱅 우주론, 암흑 에너지 다 합쳐가지고 게 표준 우주 모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암흑 에너지가 63.8%, 암흑 물질 26.8%,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의 보통 물질이 4.9%밖에 안 돼요. 진짜 적죠. 이렇게 엄청 적더라. 그리고 이제 우주의 미래를 이제 결정하는 게 밀도인데, 수축하냐 팽창하냐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태양계의 미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인계 밀도라는 게 있는데, 우주의 밀도에 의한 중력하고 우주가 팽창한 힘이 평행을 이룰 때 밀도를 인계 밀도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를 보다 작아 보이면은,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는, 즉, 곡률 모양의 우주를 가지게 돼가지고, 말한잔 모양의 음의 곡률을 가진다. 이게 곡률이죠. 그리고 평탄 우주는 인계 밀도하고, 지금 평균 밀도 달라. 시공간이 평평하고 곡률 영도야. 그러면 점차 감소하고 0으로 수렴하는 거고. 닫힌 우주는 이렇게 공 모양의 곡률을 가져가지고 평균 밀도가 더 커버지니까 인계 밀도가 커버지니까 우주는 점차 속도가 감소하다가 결국 다시 우주가 작아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카톡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주가, 지금 우주의 모양은 어디냐면 이거거든요. 평탄 우주, 이게 곡률이 0인 평평한 우주인데, 그럼 우주가 팽창이 점점 감소해서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아니야. 또 희한하게도 가속 팽창하고 있어? 이게 재밌다. 즉, 인계 밀도, 즉, 물질 밀도하고 암흑 에너지 밀도가 0인 1인데, 지금 1인데, 그러면서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 뭐가 들어간다, 원래는? 암흑 에너지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팽창함에 따라서 보통 물질, 암흑 물질은 현재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운용이, 중력이 우주의 팽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 하지만 이제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에도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즉,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문제를 푸는 게, 네,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이야기합니다. 네. 고이도 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을 공부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마지막 단계예요. 네. 대충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여러 가지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 엄청나게 더 복잡해요, 이거. 계산 안 해요? 오메가 밀도 이런 거 써가지고 계산하는 건 안 하구나.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오지. 물론 이제 모의고사 풀려면 그런 문제 풀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진짜. 그러겠네요, 진짜.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저도 이게 문제 풀려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카톡이 나는지. 쌀 같다, 진짜. 딴 데서 카톡.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주의 종말인데요. 이거는 뉴턴지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스캔해가지고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주의 종말도, 어떻게 올지?
아, 잠깐만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여기서 온다. 죄송합니다. 또 여기서 몰라서. 이거 우주의 정말 시나리오에 이제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한다고 빅크런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주에 탄생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죠. 우주가 탄생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것까지 갑자기 커졌어. 그리고 빅뱅이 일어났어. 원자가 탄생했어. 그리고 암흑 에너지, 암흑 시대가 은하가 탄생했어. 현재 우주까지 됐어. 이건 현재까지 역사고. 자, 우주의 종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태양계의 종말하고 태양계의 종말부터 해가지고 우주가 재탄생하는 그 과정까지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에서는 태양계 종말 해가지고 이거는 좀 볼만해요. 자, 20억 년 뒤에 표제만 좀 읽어보면 지금 태양이 6천년인데 이제 우주가 더 커져. 아니 태양이 더 커져가지고 1.2배 더 밝아져.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 싸그리 없어진다. 지구가 태양이 팽창 안 해도 그리고 45억 년 뒤에는요 우리 은하고 안드로메다가 가지고 그 합쳐집니다. 그리고 밀코메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60억 년 뒤에는 태양은 팽창하기 시작해가지고 수성과 금성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지구도 당연히 당연히 없고요. 80억 년 뒤에는 이제 다 없어진대요. 예, 우리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이제 지구도. 그리고 이거는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행성 상승이죠. 그 해가 다 남기고 그 중심액은 외성이 돼버리고 나머지는 싸그리 이제 이렇게 가스로 이제 방출돼가지고 이러면 행성상성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백색 외성만 남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체 시대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보면은 1000억 년 뒤에는 은하가 합쳐져가지고 초거대 타운나라 생성이 됩니다. 은하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가지고 예. 그리고 각각의 은하가 고립돼가지고 시야에서 다른 은하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별을 안 태어나고 결국에는 10조 년 뒤는 언제일까요? 상상이 안 간다 진짜. 10조 년 뒤? 우주가 있을까 그때? 그리고 이제 천체들이 이제 아주 작은 천체들만 남겨놓고 다 이제 블랙홀이 삼켜버리고 심지어는 블랙홀만 남고 이거 보면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거 상상이 안 가죠. 10의 34년승 후에는 블랙홀 에 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블랙홀도 이제 증발해가지고 없어지고 10의 100승년 뒤에는 블랙홀 유지가 소멸된다. 그 다음에 모든 천체가 철의별이 될 것이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가 이제 재탄생하지 않을까요? 이게 보통 빅크런치라고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속 팽창하다가 그리고 우주가 그 팽창을 아까 나왔죠. 아무에너지 공간이 팽창해도 밀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변들은 변함없다. 그리고 우주가 텅 비어버리고 시간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거 빅프리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주가 다시 새로 태어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치. 이거 빅크런치에 보통 이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주 공간의 팽창이 수축을 바뀌어버리고 우주는 다시 무로 돌아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찌그러졌다가 다시 팽창하지 않을까. 좀 보다 보면은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긴 해요. 이거 진짜 될 거냐 뭐 그걸 떠나서 상상이 안 가죠. 사실로. 여기 끝이구나.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긴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더구나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여기까지. 왜 난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뉴턴이 우주의 종말?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뉴턴지 그 잡지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우주의 종말이 빅크런치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안 읽어봐서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그래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예요? 아니면은 아, 그래서 그렇죠. 나름대로 왜 거의 그러긴 해요. 계산을 해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계산이 나왔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얘기가 된 건가요? 물론 실험은 못 해봤겠죠. 근데 계산까지는 했는지. 아, 거의 수학으로 거의 그러긴 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심시풀이에 나오는 의제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까 나온 게 다 있어요. 빅크런치 나오잖아요. 우주 멸망 가설해가지고, 박살낸 세 가지 정보 해가지고, 저분이다. 아, 그렇지. 이거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분은 거 들어보면 되겠네. 그래, 맞아. 그래서 빅크런치는 자체적으로 우주의 질량이 발생하는 중력 이치너리가 우주가 팽창하는 은하로 클 경우에는 일정 팽창에 했던 반대로 이게 한정을 모인다. 그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계가 우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닐까. 빅크런치는 이제 여기 브라이언 콕스로 유명한 그 천문학 물리학자잖아요. 이분이 이제 생애 처음 우주는 영으로 불멸하게 된다. 그리고 엔트로피가 이제 엔트로피라 해가지고 무질서도잖아요. 이게 증가하기를 멈추게 된다. 아무 일도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빅크런치하고 프리즈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팽창해가지고 이것도 극도로 높아져가지고 모든 입자가 붕괴돼가지고 언제 이쯤 나게 되는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과학자들도 지금 이게 실제 이런 물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까 그 이야기가 바로 아까 여기 다 정리돼 있어. 그리고 빅립은 이제 반대로 이제 아무개던 이야기 커도 높아져서 이제 어떻게 되냐. 나도 어렵다, 이거. 빅립은 이제 결이나 행성을 찌는 몰아서 결국 원자핵까지 핵자까지도 분해시켜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빅립 해가지고 발생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 이론을 다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심시풀이로 나오는 거나 절대 아니고,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분이 가장 유명한데, 브라이언 콕스도 유명하고, 이분도 많이 나오고, 일본계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 미치오 카고. 저분은 약간 좀, 교양처럼 얘기하시는 걸 좀, 브라이언. 네, 그쵸.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핑이나 디스커버리 진짜 많이 나오시죠, 저분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립을 하는 상황이니까, 어렵긴 한데, 사람들 관심이 있으니까, 우주가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네, 여기까지. 질문도 있어요? 이야기. 어렵죠, 진짜. 어떠세요? 지금까지 태양계부터 해가지고, 우리 설날 때 태양계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올해 달려왔네요. 그러니까 정신없네요. 사실 이것도 거의 빙산의 일각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토요일 날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업이 여러분이 들었던 태양계를 또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봐보세요. 이것도 공개를. 이걸 노션에 정리하려니까 너무 그 자체만으로 일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여기 태양계에서. 제가 도와드릴 거 있어요? 도와드릴 거 있으시고. 지금 토성말 가야 되는데, 지금 최소 지금 해양성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토성에서 엄청 있는데. 여러분 했던 거 다 지금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지금. 봤던 거. 이거는 이게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잘 뜨긴 잘 뜨더라고, 인터넷만 잘 되면. 몇 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이것만 2시간 해야 돼요. 원래는 2시간은 넘어갈 것 같은데. 당연히 빨리빨리 말하셔야 돼. 당연하죠, 그건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지 뭐, 결국.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걸 저번에 3시간 더 했는데도 다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죠, 수업을? 그쵸. 가서 듣고 싶네요. 저번에 들었잖아요. 똑같은 형이에요. 한 번 들어서 몰라요. 저는 사실 오늘은 하나도 안 어려웠던 게 너무 그냥 와이드 하니까 상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 근데 그 전에 막 계산 나오고 뭔가 이해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 머리 아프 죽겠어요. 수학이 물리학이 들어가니까 이거 장난 아니지. 네, 해 막 이렇게 위치 이런 거 막 계산하고 이랬을 때 그게 저는 제일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복잡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 선체 관측하는 법, 관측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 좀 하죠, 하면. 여기까지. 네. 뭐 뒤부터 없으시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우리 그 유진님 이제 시작하시겠지, 그럼요? 네. 벌써 3월이네요, 진짜. 어머나. 싸갔어요. 시간이 고발간이 오렸어. 그럼 유진님이 가면은 죽음을 켜시면 되겠다, 이제. 제가 네, 그럴게요, 네. 네, 유진님이 하시면 되니까, 나면 엄청 편하겠다, 이제. 듣기만 되니까. 과제 같은 거 내지 바톤 마세요. 터치해주세요. 네, 과제 같은 거 내지 마세요. 실어 낼 거예요. 장난이고요. 네, 다들 막 각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뭐 과제 이런 거는 좀 되게 부담인지라 저도 굳이 약간 검사하는 게 좀 일일이 막 그 코드 돌려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 생략하고 개념 전달하는 정도? 그러니까 미나님께서 진행하셨던 그렇게 가벼운 그런 스타일로 네. 2시간 동안 혼자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저 혼자 떠들어도 여러분들 잘 호응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잘 들어줄게요. 저는 호응하면 방해될까봐 호응 못하겠지만, 뭐 질문 같은 거는 약간 하시고 뭐 이렇게 주제에 막 엄청 어긋나는 그런 것만 아니면 질문 같은 거는 관련된 주제에 뭐 질문 같은 건 하시면 되죠. 네, 주셨던 그 교재 같은 그거 살펴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딱 그 입문자가 하기에 좋고 저도 그 책 많이 참고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뭐, 엄청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니고, 제가 했던 거, 그냥 했던 거니까. 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어머님. 2달 감사했습니다. 태양계와 지구 끝과 미래까지 여행 지켜주셔서. 조심하세요. 머리 아파. 목이 터지게 그냥. 네, 하여튼.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죠만. 다 나가셨나? 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